네, 안녕하세요. 멘토 스테이블에서 그 SAT 고급반 강의를 받고 있는 정인철이라고 합니다. 이제 5시 딱 시작됐으니까 바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 그 디지털 SAT 이제 비기너를 위한 강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갖다 좀 구상을 하다가 보통 이제 1시간 정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어떠한 스타일의 문제를 갖다가 나중에 인카운터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있어서 디지털 SAT라는 어떤 그 시험 자체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알고 있어야만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을 중점으로 제가 좀 이제 기획을 좀 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만약에 부모님들 계시다면은 부모님들께서도 조금 이제 그 뭔가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이제 첫 번째로 디지털 SAT for beginners인데, 일단은 이제 요 강의 자체가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디지털 SAT를 갖다가 좀 아는 학생들 또는 이제 공부를 해본 학생들이 아니고 처음 이거를 갖다 이제 하려고 하고 이제 이번 여름방학부터나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 위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들은 다 빼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추렸어요. 그래서 총 이제 4가지 파트로 이제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우리가 스트럭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이 도대체 어떤 스트럭처로 이루어져 있는지, 시험을 갖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리딩 파트가 어떻게 연기가 되는지 그 부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그래머, 라이팅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머와 라이팅 파트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학생들이 제대로 준비를 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어떤 스트래티지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 아마 이제 요게 한 10분 정도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에 또 한 10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1시간 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들이 각각 한 20분씩 제가 지금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제 링크가 안 오셨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요거를 얼른 좀 하고. 아, 요즘 소리가 안 들리죠. 듣기만 볼게요. 어떤 분이 올리셨네요. 원장님 올리셨구나. 예. 자, 그래서 일단 들어오셨으면은 이제 그 마이크 꺼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4가지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 우선은 지금 옛날에 어떤 그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SAT라는 어떤 모든 시험 과목들 자체가 굉장히 이제 많이 옵셔널이 되고 이제 필요로 하지 않는 학교들도 많았었는데, 이 나름대로 이제 리커버리가 되면서 보통 학교들에서 사실은 그 이제 스탠다드이즈 테스트에 관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과 다 다시금 가지게 됐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연구 결과가 나와 있듯이 보통 학생들의 학교에서 어떤 공부에 관한 컴피턴시를 갖다 하기 위해서는 이 스탠다드이즈 테스트의 중요성을 갖다가 다시 한번 연구가 계속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왜 디지털 SAT가 중요한지, 그다음에 이걸 갖다 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테스트가 리ኳ이어드 된 학교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름대로 테스트 옵셔널이 된 학교들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리ኳ이어드 된 학교들만 좀 몇 개 적어봤어요. 새롭게 나오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하버드나 MIT, 칼텍, 예일, 다트머스 이번에 했고요. 브라운도 다시 했고, 조지타운은 원래 계속 유지를 했었죠. 그다음에 조지아 텍도 그렇고, 그다음에 UT 오스틴, 펄듀가 이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주에 있는 모든 대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SAT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어떤 밀리터리 아카데미들, 그래서 웨스트 포인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이제 해사라든가 네이비라든가 아나폴리스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들도 전부 다 실제로 SAT를 요구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SAT가 기본적인 학교들에서 옵셔널이거나이라고 하지만은 솔직하게 말씀드려 진짜로 SAT가 필요 없는 학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UC계열밖에 없어요. 그래서 UC계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테스트 블라인드죠.
테스트 블라인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테스트 자체가 아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테스트 점수를 냈다고 할지라도 보통 이제 보게 되면 잠시만요. 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들어오시면은 그 이제 마이크 좀 뮤트 좀 부탁드리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면 테스트 시험을 보내게 되면 UCL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이제 아예 보지를 않거든요. 이건 보낼 필요도 없고 보내도 보지도 않고 하지만 그 이외의 학교들 같은 전부 다 이제 옵셔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서 이런 디지털 SAT가 어떤 방법으로 이제 어떤 그 이제 그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디지털 SAT는 이제 총 4개의 모듈이고, 다음에 총 98문제가 있고, 그럼 2시간 14분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보면 옛날에는 디지털 SAT 같은 경우에 리딩이 52문제였고, 라이팅이 44문제여서 리딩 라이팅 파트 96문제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 자체가 이제 반으로 확 줄었고, 그다음 리딩 패시지 같은 경우 보통 750단어에서 보통 900단어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각각의 이제 모든 퀘션 자체가 한 150단어 정도. 예,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짧은 패시지를 가지고 한 문제를 풀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리딩 라이팅 자체가 굉장히 컴팩트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학생들의 처음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어떤 그 배려라고 하죠. 그 부분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아무나 쉽게 디지털 SAT에 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첫 번째 장점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즘 토플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똑같이 점수는 1600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 틀릴 때마다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기초를 준비할 때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되는 건데, 보통 학생들이 디지털 SAT에 처음에 접하게 되는 시기에 처음 시험을 보게 되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600점대가 되거나 초반 아니면 이제 400에서 500점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좀 못한다. 그래서 500점대나 400점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리딩 라이팅 같은 경우만 얘기를 할게요. 800점 만점이니까 거기서 한 650점, 606점까지 올라가는 정말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쉽구나, 할만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고난의 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600점대 초중반부터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맞추기 굉장히 어렵죠. 제가 이제 작년 여름에 지금 했던 학생들 이번에 이제 3월달에 시험 쳐가지고 이제 점수가 다 나와서 거의 대부분 다 제가 거의 제 나름대로 마음속에서 졸업을 시켰는데 걔네들의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여름방학 끝나고 전부 다 700점 이상 받았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요구하는 점수가 1550 이상을 갖다 요구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보통 한 문제 두 문제인데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끄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자체가 처음에 들어가기는 쉽지만 나름대로 이 디지털 SAT라는 걸 내가 만족할 만한 점수를 끝내기에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옛날 같으면 그래서 이게 좀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고 어렵다고 하게 되면 그냥 포기를 하고 테스트 옵셔널로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상위권 대학을 갖다 요구를 하신다. 그래서 보통 이제 탑 30위권 그렇죠. 1위에서 30위 정도까지 또는 40위권 정도까지는 사실은 디지털 SAT를 갖다 낸 학생들의 수가 보통 미국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미국 통계에 따르면 그럼 학생들이 거의 65%, 7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저희는 인터내셔널이고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에이시언계나 또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은 거의 99%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디지털 SAT를 갖다 내지 않고서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어떤 경우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은 제가 조사하고 여기서 들어보고 얘기를 하게 된 경우는 거의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마이너 애들이요. 라틴 아메리칸이나 또는 이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나름대로 이제 정상적이고 행복한 가정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디지털 SAT는 말만 옵셔널이지 실제로 리ኳ이어드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가 지금 모듈 1과 모듈 2로 바뀌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모듈 1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걸 라우팅 모듈이라고 얘기를 해요. 라우팅 모듈이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서 보통 70% 이상 받게 되면 모듈 2로 넘어갑니다. 즉 무슨 말이냐? 라우팅 모듈에서 첫 번째 모듈에서 내가 70% 이상 못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듈 2로 넘어서 다 맞으면 몇 점이냐? 590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요렇게 갔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시험을 포기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590점이면 수학을 800점 맞는다고 해도 1390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쓸 수가 없는 그러한 이제 사실은 쓸 수가 없는 점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모델 무조건 거기까지 70% 열지 마. 이상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두 번째 모듈로 가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어떤 디지털 SAT의 어떤 그 이제 스트럭처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걸 갖다 조금 다르게 저는 얘기를 해요.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내가 얼만큼 문제를 많이 맞추느냐라는 식으로 SAT에 접근을 하게 되면 절대로 원하는 점수를 못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디지털 SAT는 언제나 그리고 이제 사실은 옛날 SAT 부르는데 SAT는 사실은 처음에 내가 시험지를 받을 때 1600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만큼 덜 틀린지로 들어가야 그래야 내가 원하는 점수를 받아요. SAT를 점수를 쌓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결코 내가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한다. 그 마음가짐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제 문제 자체가 조금 모듈 바이 모듈로 감에 따라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모듈 1과 모듈 2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틀리면 데미지가 더 클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것도 이제 조금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좀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좀 명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제 reading과 writing question 같은 경우에 어떤 distribution 같은 거 보게 되면요. 이제 보통 이제 요건 제가 간단하게 써놨는데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죠. craft and structure 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문법, grammar에 관한 얘기고요. information과 idea,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reading. 그다음에 standard English convention 이거 이제 grammar 파트죠. 그다음에 요건 이제 reading 파트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각각의 부분이 되게 골고루 나와요. 골고루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서 총 이제 54 questions가 되는 이제 모듈 1, 모듈 2 합해서 이렇게 점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면에 이제 math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디지털 SAT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수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끝이 날 텐데요. 그래서 보통 math 같은 경우는 이제 algebra, 그다음에 problem solving, 그다음에 advanced math, 그다음에 geometry and trigonometry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뭐 제가 알기로 math 같은 경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보통 이제 grade 10, 11 정도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영어를 가르치지만 보통 디지털 SAT를 준비할 학생들한테 math 같은 경우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790점 이상, 780점 이상은 꼭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리딩 파트에서 한 문제 틀리게 되면 데미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리딩 라이팅 파트에서 대신에 math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더 어프로치가 쉽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갖다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일종의 English 파트와 그다음에 math라는 파트가 있고 이 두 개가 합쳐서 우리가 1600점을 만들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서 먼저 하나의 점수보다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잉글리시 시작하게 되면 훨씬 더 쉬울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트리시스 같은 거나 로가리즘이나 뭐 하이퍼볼러스, 일랩스 이런 것들 안 나온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매트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레이드 10이고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선행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SAT math는 나름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여름방학 동안이나 아니면 조금 시간이 있는 동안에 SAT math는 최대한 빨리 끝내는 걸 저는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English와는 다르게 math는 사실은 점수 올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학생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780점 또는 800점까지 맞을 수가 있다는 저는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이제 거의 대부분 실수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문제 많이 풀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약간 더 이제 뭔가 준비를 좀 해놓고 연습을 해놓는다라면 요거 같은 이제 쉽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 SAT를 갖다가 처음 시작한 학생들이 주는 첫 번째 조언은 영어보다도 수학 먼저 끝내라가 제 첫 번째 조언이에요. 왜 이거 미루는 경우 있거든요. 일단 영어 먼저 하고 수학은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SAT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시험을 보고 점수를 보고 해서 자기 어떤 프로그레스를 판단하는데 수학 점수가 안 나와서 전체적인 SAT 점수가 안 나온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정확하게 얼마큼 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통 수학은 완벽하게 최대한 빨리
단기간에 수학은 먼저 끝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로 된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게 제가 볼 때 훨씬 더 나은 어프로치로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통 그렇게 해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리딩 파트인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어떤 부분 약간 좀 이제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그 스타일의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되는지를 갖다 조금 이제 얘기를 드릴 텐데 이 부분이 실제로 어떤 그 문제 푸는 테크닉과 그다음에 문제에 관한 어떤 어프로치에 관한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리딩의 첫 번째 부분은 바로 craft and structure 파트가 되는데요. 일단 이제 craft and structure 파트에서는 크게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흔하게 여기는 origin context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단 각각의 어떤 문제 유형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일종의 어떤 그 샘플 퀘스천 같은 하나씩 나왔는데 보통 origin context 같은 경우는 퀘스천 타입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타입이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일종의 블랭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블랭크에서 어떤 말을 넣어야 되는지 유추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 같은 경우는 일종의 어떤 closest meaning을 찾아라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그냥 흔하게 얘기하는 시노님 문제다 굉장히 비슷하죠. 시노님 문제와 굉장히 이제 시밀러한데 실제로는 시노님 문제는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를 하게 되는 그런 토플이나 그런 유치한 어떤 영어 시험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월진 컨텍스트가 되기 때문에 이 단어의 컨텍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로직 퀘스천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사실은 A, B, C, D 여기 어떤 초이스에 나오는 단어들이 어려운 단어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대신에 어려운 단어들이 없는 대신에 보통 이 단어에 대해서 뭘 물어보느냐? 이 단어의 어떤 connotation이라든가 또는 두 번째 logical connection 그리고 세 번째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래서 English convention을 물어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ppetite이라는 얘기를 할 때 입맛 뭐 이런 거잖아요. appetite이라는 얘기할 때 우리가 large appetite 또는 much appetite 이런 말 안 쓰거든요. 대신 우리는 big appetite라는 말을 쓰죠. 그렇죠? 또 반면에 우리가 considerable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학생들 같은 게 만약에 어떤 영어를 갖다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거나 단어 by 단어로만 어떤 meaning by meaning으로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considerable, consider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말인데 사실 이거 자체는 일종의 어떤 양, 어떤 amount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considerable amount란 말, 같이 쓰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종의 English convention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겠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래서 일종의 클루가 주어져 있는데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English나 French 워드가 나오고 여기서 보게 되면 tonal language라고 나오죠. 자, 이런 tonal language에 관한 얘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온 어떤 설명 자체가 여기서 보게 되면 words and phrases using pitch changes giving speakers of these languages heightened sensitivity. 그래서 일종의 pitch change라던가 이런 거 얘기하는 것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말하고 연결되는 거 이제 단어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A번에 enunciation이나 B번에 suggest, C번에 distinguish, D번에 camouflage 이렇게 보게 되면 당연히 답은 A번에 enunciate이 되는데 보통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국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 어떤 pitch change라던가 아니면 tonal language라든가 그래서 이런 어떤 클루를 가지고서 이제 아이들을 갖다 나름대로 이제 체크업을 하게 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월진 컨텍스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단어에 관한 지식, 내가 얼만큼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갖다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특히 보통 월진 컨텍스트 문제가 첫 번째 SAT에서 보통 이제 한 모듈당 5문제에서 6문제까지 나와요. 그럼 전체적으로 11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굉장히 큰 파트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월진 컨텍스트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어떤 많은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도 지금 조금 적은 단어지만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실제로 리딩 파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해야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craft and structure에서 나오게 되는 게 바로 text structure와 purpose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main idea ques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overall structure라든가 그 다음에 또는
이제 over 또는 main, overall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죠. purpose에 관한 얘기. 또는 이제 우리가 best란 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종의 어떤 그 설명에서 best란 말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이제 가장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답의 closeness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SAT에서 best란 말이라면 거의 대부분 메인 아이디어 얘기다 생각하면 돼요. 메인 아이디어 얘기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짧게 어떤 그 이제 패시지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그 패시지에 관해서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이제 overall structur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structure 얘기를 우리가 조금 해볼 때는 이제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단순히 어떤 그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어떻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럭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두 가지 전부 다 어프로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학생들이 글을 읽으면서 조금 이따가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공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첫 번째로 전체적인 서머리, 그러니까 어떠한 아이디어가 흐름이 되는지 아이디어 플로우에 관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각각 아이디어 플로우가 있으면 나름대로 어떤 그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어. 여기까지는 assertion이고 여기서부터는 example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example에 관한 어떤 implication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어떤 각각의 어떤 function 요거 생각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즉 컨텍스트와 그다음에 신텍스가 합쳐져서 그래서 이제 하나의 답을 이루게 되는 부분인데 7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답이 B번이거든요. 일단 보시게 되면 그죠? makes a claim about Morris. claim, assertion이죠. 그 다음에 then offer an example that supports the claim. assertion과 assertion 다음에 나오는 specification. 근데 이게 전형적인 어떤 SAT 문장의 어떤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문장 보시게 되면 White Morris에 관한 얘기고, 그다음에 complimented his written works with the photographs that encapsulated the words and characters he created. 단순히 글만 쓴 게 아니라 글과 사진을 같이 썼다라고 해서 좀 이 부분 자체가 일종의 assertion이 되는 거고, 메인 아이디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이거 이제 전형적인 파트거든요. 자, The Home Place, 1948. 프로퍼 나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specific한 time, place. 자,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아이오와 그다음에 일종의 사람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works of art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어떤 타이틀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냐 또는 이제 우리가 quotation 이것도요. 얘네는 에세이는 전부 다 뭘로 보냐 일종의 하나의 어떤 facts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a piece of fact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example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즉 여기서는 이제 홈플레이스란 단어 자체가 이게 example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보게 되면 단순히 assertion 플러스 example 요거 가지고 이제 답 찾으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의 전체적인 어떤 그 structure, 패시지를 갖다 요구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크로스 텍스트 커넥션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하게는 듀얼 패시지예요. 보통 듀얼 패시지에서 물어보게 되는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는 text relation. 그리고 두 번째는 perspective question. 기본적으로 이제 text relation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의 text relation은 바로 text 1과 그다음에 text 2가 서로 이제 반대가 되는 경우,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기출 변형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보통 텍스트 1과 텍스트 2에서 그 두 개의 텍스트 릴레이션 자체가 어떤 generalization, specification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첫 번째 텍스트에서는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텍스트에서는 그 아이디어를 리퓨트하는 어떤 exemplification이 나와서
generalization specification과 그다음에 text 1과 text 2의 아이디어가 서로 반대가 된다라는 거다 한꺼번에 물어보는 퀘션들이 요즘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특히 module 1이 아니고 hard part의 module 2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못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고요. 그다음에 perspective question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이런 거죠. text 1과 예를 들어서 text 1의 어떤 그 이제 author가 텍스트 2에 나오는 어떤 특정한 아이들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보겠느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요건데 보게 되면 most likely라는 말에서 마치 inference처럼 우리가 문제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SAT는 inference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inference question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inference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어떤 사실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거기에 관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는 부분인데 그러려면 당연히 어떤 assumption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SAT에서 나오게 된 inference는 사실은 이제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일종의 된 generalization,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inverse logic입니다. 그리고 SAT에 나오는 모든 이런 generalization과 inverse logic은 inference 같은 굉장히 단순하고 그 다음에 이거 좀 틀리면 안 돼요. assumption이 없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라는 식의 assume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literature study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analytical essay 같은 걸 쓸 때 이 캐릭터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말을 하는 걸로 봐서 이 캐릭터는 아마 이러이러한 attitude를 가지고 이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공부 습관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어떤 SAT 같은 그 reasoning based나 또는 fact based 라는 어떤 이런 식의 문제를 풀 때는 사실은 독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SAT는 진짜 현상만 보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텍스트를 보고 내가 깊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 작가나 또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임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read between lines라고 얘기하니까 행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거 보면 절대 안 됩니다. SAT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겉만 핥아야 돼요. 행간을 보는 거는 AP lit이나 또는 AP E-랭에서 하면 되고 SAT에서는 그냥 행간은 절대 보지 말고 그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 없이 문제 푸는 거니까 어차피 한 문제당 60초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보고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것만 얘기를 하면 된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바로 fact based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 조금 얘기를 하고 특히 cross text connection 부분이나 그 뒤에 나오게 되는 어떤 그 이제 evidence question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cross text connection 문제가 있다.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제 텍스트 1과 텍스트를 읽은 다음에 여기서 문제에서 나오게 된 어떤 그 아이디어, 즉 스코프가 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게 되면 바로 author of text 2라고 나오죠. 텍스트 author의 아이디어예요. 즉 author of text 2다 라고 나오게 되면 SAT는 결국 뭘 얘기하는 것이냐? 이건 심플리하게 text 2 question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돼요. A, B, C, D 이 중에서 답이 되는 것은 텍스트 1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텍스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텍스트 1의 아이디어가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100% 무조건 텍스트 2에 나와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텍스트의 author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텍스트 2의 author는 바로 이 텍스트 2에 나오는 어떤 그 패시지를 갖다 기반으로 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텍스트 1의 아이디어와 반대가 되는 게 전부 다 텍스트 2의 아이디어가 아니다라는 거 그런 것들 꼭 명심을 하고 언제나 바로 이거는 텍스트 2 베이스로 해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텍스트에 나오지 않는 말이면 답이 절대 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게 되면 이제 인포메이션과 아이디어에 관한 얘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디테일 문제와 메인 아이디어 문제예요. 아까 얘기를 드렸던 메인 퍼포스나 또는 스트럭처 문제는 약간 달라요. 자, 그래서 텍스트 스트럭처나 퍼포스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능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되는 거고 어떤 펑셔널한 어프로치가 되는 거고 여기 나오는 어떤 메인 아이디어나 클레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어떤 텍스트에 있어서의 어떤 프라이머리 그 아이디어 또는 그 thesis statement 찾아라라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 찾으란 말인데 그래서 보통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제 best란 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그렇죠? 그래서 best란 말이 나오게 되면 이건 디테일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overall structure라든가 또는 main purpose랑 best란 말은 main하고 똑같다. SAT에서 best는 main하고 main이 이 말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main idea of 텍스트가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요런 main idea of 텍스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리터레처, 클래식 리터레처와 그다음에 포에트리에서 요 메인 아이디어 문제가 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것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오리 컬처에 관한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문제고 뭐 답은 당연히 보면 이제 B번이 되겠지만은 이제 요러한 어떤 스타일의 문제 같은 경우에 실제로 리터레처나 포에트리 문제가 되면 여기서는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언제나 그 상황 시츄에이션 파악을 해야 되고 우리가 흔하게 블러브라고 얘기를 하죠. 시츄에이션 파악을 해야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메인 캐릭터의 어떠한 그 이제 언제나 메인 이벤트 메인 이벤트와 그다음에 캐릭터 센티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읽을 때 내가 이런 어떤 인포머티브 패시지를 읽느냐 아니면 반면에 인포머티브가 아니고 어떤 내러티브나 또 리터처를 읽느냐 즉 픽션을 읽느냐 논픽션을 읽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그 글을 바라보게 된 관점을 나름대로 계속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SAT가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모든 문제를 다 똑같은 방법으로서 하나의 방법을 쭉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은 그 텍스트가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다. 이런 식의 어떤 히스토리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그 이제 내러티브라든가 어떤 픽션 패스가 나온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익스포저가 된 상태에서 이제 디지털 SAT의 시험 공부에 들어가야만이 조금 이제 고득점을 빨리 편하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니어더 클레임 문제 그다음에 이제 디테일 문제, 리트리블 문제라고 하는 건데 이제 디테일 문제는 뭐 이제 다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디테일 문제는 거의 대부분 이제 보게 되면 true false question이다. 그래서 디테일 문제 같은 결국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 디테일은 제일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어떠한 포컬 포인트가 있는 즉 문제에서 얘기를 하는 게 언제나 그래서 디테일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question에서 물어보는 question의 스코프나 또는 포커스를 갖다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디테일이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는 여기에 나오는 디테일 전부 다 맞는 게 아니라 A, B, C, D 지금 이제 머줄 1 쉬운 거를 보게 되면 A, B, C, D 중에서 맞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머줄 2로 넘어가게 되면 A, B, C, D가 다 맞아. 다 들어가 있는 말이야. A, B, C, D가. 그쵸? 아니면 희한하게 A, B, C, D 중에서 뭐 하나만 틀리고 세 개는 다 맞는 말이고 그래서 애들이 이제 멘붕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런 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 즉 바로 된 디테일, 맞는 디테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디테일을 골라면 되느냐, 즉 true, false이면서 어떤 focal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체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question의 scope에 관한 부분들 우리가 굉장히 자세하게 읽어보는 게 중요하다. 이제 retrieval 디테일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quantitative evidence 문제인데 요거가 이제 실제로 evidence question으로서 사실 quantitative와 다음에 textual evidence가 있는데 요게 이제 굉장히 좀 학생들이 좀 이제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간단한 거지만 실제로 그 이제 module 2 부분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게 ABCD가 굉장히 깁니다. ABCD가 그러니까 이제 question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게 되는 어떤 그 answer choice가 이 정도로 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애들이 읽다가 지쳐서 대충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한테 되게 혼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 꼼꼼해져야 돼요. 그래서 특히 그리고 quantitative evidence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 뭐냐면 차트와 그래프가 나오고 데이터와 텍스트가 신테사이즈를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support 문제와 다음에 두 번째 weak 문제가 같이 나온다는 거. 그 보통 토플이나 일반적인 거기에서 우리가 네거티브 팩트 문제 이게 아닌 것은 not 또는 이게 아닌 것은 accepting not이나 accept 문제 굉장히 많이 이제 학생들이 봤을 텐데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not이나 except가 이렇게 대문자로 쓰이거나 아니면 italic로 쓰이거나 아니면 요거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굵게 눈에 확 보이게 쓰였는데 SAT는 디지털이 되면서 이제 그런 걸 다 없애고 일반적으로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그래서 not이나 except 파트 자체가 어떤 아이탈릭이나 또는 이제 뭐 캐피탈 레터나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emphasize가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런 어떤 문제에 관한 이해 또는 문제에 대한 주의력이 떨어져서 내가 맞힐 수가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못 맞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굉장히 주의를 해야만 된다가 이제 바로 quantitative evidence 문제의 어떤 형태다라고 보게 되면 되고요. 다음에 textual evidence 문제는 지금 보시다와 같이 굉장히 길죠. 예, ABCD가. 그래서 textual evidence는 다른 것들 마치 어떤 science나 이런 식의 quantitative evidence 문제하고는 굉장히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굉장히 approachable한데 그런데 textual evidence 같은 경우는 실제로 poetry와 그다음에 classic literature에 관한 얘기. 보통 이 문제 부분에서는 일종의 어떤 claim이나 assertion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 클레임과 assertion을 갖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represent를 하는지 representative detail 찾아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역시 여기서 뭐가 들어가느냐? 바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단어 같은 거 보게 되면 특히 포이트나 클래식 리터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트랜슬레이트 하는 게 아니라 인터프레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프리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서션을 만들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단어를 보면 굉장히 난리가 나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 월진인 컨텍스트 문제 같은 경우는 단어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인 아이디어나 아니면 이런 식의 텍스츄얼 에비던스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A, B, C, D, 즉 초이스의 한 부분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단어를 아직도 못하면 SAT가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 중요하고 이제 여기서는 언제나 인터프리테이션과 우리가 이제 서브텍스트를 이해하는 어떤 부분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도대체 이 클레임도 이제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클레임의 어떤 스코프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클레임의 일종 어떤 포커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가지와 여기에 나오는 ABCD에 나오는 부분들 전부 다 연결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매칭을 시켜서 찾아 나가게 되는 그러한 게 바로 텍스츄얼 에비던스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딩의 어떤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제 인프런스 문제. 전에 이제 얘기를 드렸다시피 인프런스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뭔가 진짜로 어떤 셜록 홈즈나 이런 사람을 좀 추리를 해서 맞추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심플리하게 어떤 인프런스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conclusion 얘기하는 거죠. drawing conclusion이고 언제나 그냥 100%예요. 즉 나의 assumption 이러니까 이랬겠지가 100% based upon given detail이죠. 그래서 이 기본 디테일은 바로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어떤 그 패시지에 나오는 어떤 디테일을 기준으로서 이걸 다 제너럴라이즈 하게 되는 부분이다. 즉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디덕티브 리즈닝과 또는 인덕티브 리즈닝을 하는데 인퍼런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인덕티브 리즈닝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어떤 퀘션의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가 일종의 리딩 파트가 되는 건데 결국에는 리딩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어떤 SAT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문제 유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지문이 이해가 안 되면 사실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비기닝 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를 푸는 테크닉이라기보다도 우선 첫 번째로 어떻게 지문을 갖다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 지문에 관해서 지문의 포커스가 뭔지, 다음에 지문의 스코프가 뭔지 이해를 하느냐,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지문 이외에 여기에 나오는 ABC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저는 고급반을 가르치기 때문에 고급반을 거의 대부분 지문에 대한 설명 안 해요. 고급반을 전부 다 요거 설명하는데 거의 한 문제당 10분, 20분 넘어갈 때도 있어요. 왜냐면 각각의 어떤 초이스 자체가 실제로 컬리지 보드에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즉 이 어떤 초이스에서는 전부 다 어떤 각각 단어마다 굉장히 프리사이즈한 미닝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만 돼요. 그래서 조금 처음에 하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요게 안 되는 경우 아니면 요게 안 되는 경우 두 개 다 그쵸?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뭐가 되면 바로 단문 해석과 그다음에 이 패스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인터프리트를 해야 되는지 인터프리테이션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 처음에 할 때는 저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어떤 리딩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패러그래프에 관한 인터프리테이션, 서머리, 그다음에 인프런스 요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리딩 파트였고요. 이제 그래머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머 포인트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스탠더드 잉글리시 컨벤션 해서 요거 같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문법 파트가 되는 건데 우리가 form, structure, sens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major grammatical rules가 테스트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심플리하게 어떤 부분이 되는 거냐면 우선 첫 번째로 agreement라든가 동사의 어떤 형태들, modification, 그 다음에 within sentence punctuation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게 이제 comma나 아니면 and-이라고 해요. 요런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pronoun, parallel, possessive. 여기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더 없어. 그냥 여기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애들이 모르는 게 아니야. 다 하는 거예요. agreement. 주어가 이실 때 he가 되면 go가 아니라 goes가 된다. 이거요. verb forms 같은 경우는 I have taken이 돼야 되겠죠. I have taking 하면 안 되죠. 이런 것들. modification 서로 꾸며주는 말에 최소한 가까워야 된다. 뭐 이런 것들. within sentence punctuation 어디에 커마가 들어가고 어디에 m-가 들어가는지 이런 걸 이해를 하는 것들. 뭐 pronoun 같은 경우에는 the cat이면 is로 받아야 돼. people이면 they로 받아야 돼. parallel structure 같은 경우는 A, B, and C가 되면 A, B, C는 같아야 돼. swimming, going, golfing 이렇게 돼야 되지. swimming, skiing, to golf 이렇게 되면 안 돼.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간단한 부분들인데 즉 보통 그래머를 같은 걸 보게 되면 이런 그래머 포인트를 갖다 먼저 리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그래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굉장히 많고 방대해서 어떻게 시간을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나름대로 문장상에서 이렇게 구현되는구나를 갖다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그래머 포인트만 확실하게 이해를 해놓고 그다음에 언제나 그래머는 이 그래머의 스트럭처 갖다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theory에 관한 이론과 그다음에 문제에 대한 어떤 practice가 돼야만 돼요. 즉 나는 이게 좀 나는 theory는 다 됐고 일단 문제만 해서 점수만 맞출 거라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일단 나는 이제 문제는 됐고 일단 기본 문제 해야 되니까 theory 먼저 확실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둘 다 보게 되면 나중에 실제 SAT 공부를 다 망해요. 예, 확실히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내가 완벽하게 하고 나서 나머지는 따르게 해야겠지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실전 문법이기 때문에 theory와 practice는 무조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SAT 그래머와 그냥 일반적인 그래머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약간 다르다. 예? 그래서 SAT 그래머는 문제를 베이스로 한 theory를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subject verb agreement에서는 SAT에서는 이러한 스타일의 유형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러한 문제에서는 바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일종의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문법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바운더리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 실제로 문법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이 바운더리 파트 같은 경우 흔하게 얘기하는 어떤 그 이제 센텐스 흔하게 우리는 왜 센텐스 스트럭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independent clause와 그다음에 dependent clause에 관한 얘기들 또는 compound나 complex sentence에 관한 이해가 완전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세요. was persuading, persuaded, persuade 해가지고 그냥 A, B, C, D 그냥 하나만 툭 끼워놓으면 끝나. 그러니까 애들이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잘 몰라도 하나 끼워 넣어가지고 뭐 대충 말 되네 해가지고 이제
답을 쓸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식의 어떤 바운드리가 되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말이 길어져요. 길어진다. 그쵸? 이거는 뭐 나름대로 짧은 거고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아이디어를 갖다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의 어떤 인디펜던트 클로즈를 갖다 전부 다 하나하나 넣어보고 내가 나름대로 make sense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운더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단순히 어떤 문법적인 그 아이들을 안다 모른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센텐스 스트럭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바로 문장의 어떤 그 구조적인 구조적인 펑션에 관한 그러한 부분에 관한 이해가 완전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independent clause와 dependent clause 구분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우리가 콜론이라든가 또는 세미콜론 요 어떤 그 이 두 개가 되는 terminating punctuation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terminating punctuation 어떤 것들인지 이제 구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게 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expressions by idea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이제 그라마 파트에서 나오게 된 요거는 이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트랜지션 문제들. 그래서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사실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 이게 어떤 example이 있다, contrast가 있다, concession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트랜지션도 역시 사실 리딩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결국에는 entire passage를 보고 나서 여기에 나오게 되는 부분보다 전체적으로 다 가면서 어떻게 아이디어 플로우가 이어가는지에 관한 어떤 언더스탠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읽게 되면 애들이 글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문장이나 아니면 어떤 그 패러그래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단어만 보면서 글을 읽는 애들 아니면 문장만 보면서 글을 읽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실제로 글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영어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작은 어떤 영어의 단위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은 단어 아니에요? 아니면 phrase 아닌가요? sentence 아닌가요?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바로 패러그래프에서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단어를 공부할 때는 단어를 공부할 때 기본적인 유닛은 뭐가 돼야 되죠? 센텐스가 돼야 돼요. 주어, 동사, subject, verb의 어떤 simple grammar를 공부할 때 그럴 때 기본 유닛은 센텐스가 돼야 돼요. 단어니까 단어를 갖다 공부하는 게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공부해야 단어 공부가 제대로 됩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의 어떤 리딩 패시지에서 거의 대부분 문장이나 또는 답 자체가 한 문장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그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리딩의 어떤 그 이제 미니멈 유닛은 바로 패러그래프예요. 요게 안 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장 지은 문장이 무슨 말인지도 알고 문장에서 나오는 단어가 뭔지도 다 알아. 그런데 문장에다 4개, 5개 엮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모르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헷갈리는 거지. 긴 글을 안 읽어봤으니까. 그쵸? 예. 그래서 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패러그래프 리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패러그래프를 많이 읽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패러그래프가 하나의 에세이, 하나의 패시지가 실제로 프랙티스 유닛이 돼요. 그래서 SAT에서 나오게 되는 한 개 패러그래프짜리 문장을 갖다 제대로 읽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의 패러그래프가 있는 그 부분을 막 공부할 게 아니라 그 패러그래프 최소한 4개, 5개 묶여 있는 하나의 어떤 제대로 된 full 패시지를 갖다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패러그래프가 이렇게 되는구나에 관한 기능적인 일을 해야지 그래야 바로 우리가 디지털 SAT를 할 때 굉장히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즉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언제나 고득점이 돼요. 그런 것들 일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트랜지션도 단어 문제지만 이 트랜지션 같은 결국에는 전체적인 어떤 그 인터넷 이 패시지를 갖다 일을 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트랜지션은 보통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앞에 거가 뒤에 것에 대충 관계를 보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 아이디어 플로우를 갖다 일을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독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레토리컬 인퍼런스는 사실은 이제 SAT 제일 쉬운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튜던트 노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튜던트 노트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 같은 이제 문제 보고 그다음에 이 어떤 뷰렛 포인트 중에서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 게 무엇인지 뭐 요거만 이제 체크를 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일종의 어떤 그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디스트랙터가 있어요.
그래서 5문제 나오면 1문제 정도 나와. 그리고 이거 자체가 일단 이제 머듈 1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 머듈 2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이 디스트럭터가 바로 오디언스의 familiarity 물어보는 부분. 이 어떤 5가지 포인트를 가지고서 이제 이 포인트를 갖다 읽고 나서 여기에 관한 어떤 스튜던트에 관한 얘기를 갖다 얘기를 해야만 되는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하산 칸의 스컬프처를 갖다 이제 인트로듀스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오디언스가 누구냐? Already familiar with the bank miser. 이러한 아이디어와 이미 파밀리어한 오디언스한테 하산 칸의 스컬프처를 갖다가 나름대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럼 당연히 이 ABCD에 나오게 되는 요 포인트 중에서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떤 bank measure라는 어떤 이런 아이들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게 오디언스가 이미 여기서 포뮬러하기 때문에 즉 ABCD에서는 지금 여기에 관한 얘기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들어가 있는 건 답이 안 돼. 이게 없는 거가 답이 되고 그리고 하산 칸의 스컬프처에 관한 아이디어만 나름대로 포커스가 된 게 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어떤 rhetorical inference question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까지가 일반적으로 어떤 그 reading, writing의 어떤 기본적인 문제의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4번째 부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도대체 우리는 리딩과 라이팅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냐? 진짜로 요거는 이제 practical strategy예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자, essay reading question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long passage reading이 필요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SAT reading question 같은 게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어떤 유닛 자체가 한 개의 패러그래프이기 때문에 패러그래프만 읽어가지고는 사실은 고득점을 얻기가 어려워요. 즉 전체적인 큰 글을 보고 나서 거기에서 내가 패러그래프를 추출하는 능력을 가져야만이 실제로 우리가 SAT 리딩 퀘션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책을 잘 읽고 긴 글을 많이 읽어본 학생들이 SAT에서는 절대적으로 높은 어떤 그 점수를 가지고 갑니다. SAT 리딩 같은 경우에 보통 750에서 800 사이 학생들이 그런데 그거 있는 애들 치고 책을 갖다가 제대로 안 읽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 다 읽을 줄 알고 언제나 이제 처음에 트레이닝은 긴 패스지로 시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롱 패스지 리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처음에 비기닝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SAT는 요만큼만 나오니까 요것만 공부해야지 하게다가는 큰 코 다치고 나중에 시간이 더 걸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그 땅을 다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제나 롱 패스지 리딩으로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읽느냐? 물론 책을 읽으면 좋겠지만 애들이 책을 좋아하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나마 가장 나은 것은 컬리지 보드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올드 SAT 리딩 머티리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페이퍼 베이스를 했을 때 그때 리딩 머티리얼이 컴플릿 피스가 되는 것이고 보통 짧으면 650단어, 길면 850단어에서 900단어까지 가요. 그래서 보통 패러그래프가 한 7, 8개가 있고 굳이 문제는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단순히 읽는 리딩 머티리얼로서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리딩이 좀 힘들다 아니면 SAT를 하기 위해서 뭔가 리딩 연습만 따로 하고 싶다라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저는 무조건 이거 시켜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컬리지 보드 웹페이지 가시면 아마 아직도 있을 거예요. 컬리지 보드 웹페이지에 가셔가지고 페이퍼 베이스드 SAT 그게 있는데 이게 보통 리딩 패러그래프가 리딩 패시지가 한 셋당 리딩 패시지가 5개 패시지가 있어요. 근데 요게 지금 이제 2개가 없고 8셋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가지고 토탈 40 패시지가 되는 거죠. 이것만 내가 확실하게 일을 해도 그래도 제가 볼 때는 SAT 리딩에 관한 파운데이션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5개 패시지 중에서 특히 이 중에서 한 개는 바로 클래식 리터처고 그다음에 하나는 또 뭐냐면 바로 히스토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클래식 리터처나 히스토리 물론 내가 직접 책을 가지고 읽으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 없는 경우에는 바로 컬리지 보드에서 나오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읽을 때 그럴 때 우선 먼저 하나의 패시지만 패러그래프 바이 패러그래프 읽으면서 각각 패러그래프에 이게 컨텐트가 무엇이 즉 서머리죠. 패러그래프 서머리. 이 패러그래프에서 뭔 얘기를 그러니까 완전하게 할 필요는 없고 보통 한 패러그래프당 한 단어
보통 한 문장 요 정도로 이제 만들게 되면 그 연습하게 됩니다. 애노테이션 하는 거. 이 패러그래프는 메인 아이디어에 관한 얘기구나. 여기서는 지금 일종의 The Women's Suffrage Movement에 관한 얘기구나. 여기서는 이제 주인공이 지금 주인공 인트로덕션 하네. 어떤 세팅이네. 요런 식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function 당연히 일을 해야만 되는 거고. 그다음에 words요. 요거를 그냥 눈으로 읽으라는 게 아니라 이 어떤 여기에 나오는 SAT 패스는 그냥 내가 그냥 완전하게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어 확실하게 찾아보고 꼼꼼하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어죠. 단어는 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요거예요. 이거밖엔 답이 없어요. 뭐 해커스 복해 어때요? 아니 무슨 어떤 복화 어때요? 뭐 월들리 와이즈 어때요? 예, 그냥 다 됐고요. SAT는 요거 하나만 하면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요게 그냥 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월드 스마트 1, 월드 스마트 2, 통합본, 한국본 다 필요 없어요. 영어로 된 거 사세요. 첫 번째 거 요거 하나면 끝납니다. 예.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살아요. 단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워드 스마트 1 하나면 충분하고 요것만 확실하게 떼면 너덜너덜하게 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갖다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냐? 그래서 보캐블러리 같은 경우 첫 번째 이제 페이즈를 두 개의 페이지로 나누어요. 그래서 보통 페이즈 1을 저희가 보통 한 6주에서 8주 정도 잡고 그다음에 페이즈 2 같은 경우는 깜짝 놀라겠지만 3주면 끝나요. 요거 페이즈 1, 페이즈 2에서 한 바퀴 돌리면 한 번, 두 번 돌리면 그럼 올드 스마트 끝나요. 그러면 이 학생은 SAT에서 단어 걱정할 일이 없다. 예. 앞으로 단어 솔직히 컬리지 가서도 단어 걱정할 일이 없다.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우선 페이즈 1 같은 경우 example sentence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이렇게 이제 이게 실제 어떤 그 부분인데 여기서 콜루전이 conspiracy다, secret cooperation 이거를 읽을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이것만 읽으면 돼. 이것만. 여기 이 부분. 그렇죠? 이거 읽고 이 문장이 뭔지 확실하게 이해만 하면 돼요. 이 콜루전 이런 뜻이구나. 이걸 볼 게 아니라 이거. 이 부분. 예문. 제가 왜 워드 스마트를 추천하냐면 이 단어가 나오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문장, 여기에 나오는 컬프스가 워낙 좋아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어떤 문장들이 워낙 되게 이제 하이 스탠다드예요. 그리고 실제로 SAT나 어떤 그 여러 가지 책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완전하게 읽어라. 이걸 읽고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만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example sentence 읽고 그다음에 sentence를 갖다가 노트에다 커피를 해요. 보통 뭐 이제 copy and paste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될 수 있으면 손으로 될 수 있으면 핸드라이팅. 요즘 누가 그런 거 합니까? 요즘 이제 나오는 거 보게 되면 핸드라이팅 자체가 일종의 뇌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갖다 자극시켜 훨씬 더 공부가 잘 된다라는 이건 과학이거든요. 예, 이거 이제 틀딱들의 어떤 그 꼰대 소리가 이런 과학이기 때문에 요즘 다시 핸드라이팅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 이제 만년필가도 좀 다시 유행이 돌아오고 있죠. 핸드라이팅 중요해요. 정말 핸드라이팅 안 되면 커피 앤 페이스트 하지 말고 최소한 타지로 치는 습관이라도. 그렇죠? 그 다음에 타겟 월드 아이덴티파이하고 그다음 이거를 갖다 나중에 어떤 그 인프런스로 생각을 하게 되면 되는 거죠. 즉 첫 번째 페이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워드 스마트의 단어가 아니라 그 워드 스마트 안에 있는 문장을 본다. 그렇죠? 두 번째 페이지는 뭐예요? 이제 단어 외우면 돼요. 요거 3주밖에 안 걸려. 왜냐면 첫 번째 주에서 다 했거든. 빠른 애들은 2주나 1주면 끝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단어 보면서 이제 내가 써놓은 노트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했으면 첫 번째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구글 닥에다 만들었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앞에 있는 그대로요. 이거는 지금 이제 보면 얘는 comprehensive란 단어고 comprise란 단어고 두 개 뒤에 끊어놨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거는 comprehensive가 이런 뜻이구나. comprise가 이런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해석해보면 써놓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일단 써놓기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이제 단어 외울 때 그럴 때 내가 단어 타겟 월드 외우잖아요. 그죠? comprehensive가 무슨 뜻이다. comprise가 무슨 뜻이다. 그다음에 그 단어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뭘 보느냐? 이제 내가 전에 써놓은 노트 보면 돼.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이해를 하면 그럼 끝나는 거야. 이 compresse가 이런 뜻이었지. comprise가 이런 뜻이었지. 그러면 더 이상 단어가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장 안에서 그 다음에 connotation 또는 일종의 usage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어떤 그 단어 공부를 하는 방법이고 요렇게 해서 한 11주, 12주 정도가 나오게 되는 요거 이제 두 번 돌리면은 제가 이제 4개월이라 그랬는데 처음에 한 3개월 걸려요. 그렇죠? 이거 두 번째 돌릴 때 얼마나 걸리겠어? 이거 반 걸릴 것 같지? 아니, 이거 2주면 끝나. 그리고 이거 1주면 끝나요. 그러니까 4개월 안에 끝나요. 예, 길어봤자 좀 열심히 하면. 근데 여기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좀 노가다를 뛰어야 돼요. 왜냐면 특히 단어 공부 같은 경우에 왜 단어 공부를 애들이 안 하냐면 효율이 안 나와서 그렇거든요. 근데 단어를 눈으로 보고 빨리 외우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좀 고생을 시켜야 우리 학생들이 나름대로 단어가 몸에 밴다. 그리고 SAT가 그렇게 눈으로 외운 단어로 내가 승부를 볼 만큼 만만한 시험은 절대 아니다. SAT가 토플은 아니잖아요. 토익도 아니고 토플, 토익 뭐 학교에서 이런 공부할 때 SAT 공부는 100% 망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게 리뷰 노트예요. 자, 리뷰 노트는 사실은 퀘션 솔빙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종의 나의 반성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히 리뷰 노트는 뭐 리딩도 중요하겠지만 요즘 리딩도 충분히 만날 수가 있겠지만 리딩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그래머 라이팅 같은 경우 이 그래머나 라이팅 같은 걸 리뷰 노트를 안 만들면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와.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래머 같은 한 문제, 두 문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그래머 부분은 내가 완벽하게 가지고 가야만이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떤 리딩 퀘션 그래서 리뷰 노트는 일단 그래머, 라이팅, 그다음에 vocab 퀘션들 예, 요 세 가지는 무조건 리뷰 노트를 해라. 그렇죠? 역시 이것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 제가 구글 닥 쓰는 것처럼 구글 닥으로 만들면 돼. 근데 요거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거를 갖다 리뷰 노트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공부야. 문제를 푸는 걸 공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문제 풀고 나서 내가 리뷰하고 리뷰 노트를 만드는 게 공부예요. 문제 푸는 건 내가 공부하기 위한 뭐죠? 뭔가 머티리얼을 갖다 내가 나름대로 찾기 위한 거고 리뷰 노트가 이게 공부다. 그래서 이제 퀘션 솔빙을 하고 내가 어떻게 이벨리에이트 하는지 그래서 여기 리뷰 노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샘플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요거 이제 보통 스크린샷 해가지고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여기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퀘션 타입 그쵸? 다음에 이제 퀘션을 풀기 위한 어떤 키프레이즈가 무엇인지. 자,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게 A, B, C, D가 그래서 C번이 답이야가 아니라 뭐죠? 답은 A번이 아니고 B번이 아니고 C번이 아니기 때문에 D번이 답인 거예요. 즉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지금 왜 이게 답이 되는지 보다도 나머지 것들이 왜 답이 안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SAT 대부분의 멀티플 초이스 퀘션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답을 찾아나가기 위한 그런 아름다운 여행이 아니라 결국은 라스트 맨 스탠딩이 이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이 그쵸? 예. 끈질긴 놈이 살아남는 거고 걔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A, B, C, D가 있으면 A가 답이라서 B, C, D가 안 되는 게 아니라 B가 아니고 C가 아니고 D가 아니기 때문에 즉 꼬투리 잡을 게 없기 때문에 네가 답이구나. 이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오답을 체크하는 게 사실은 리뷰 노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즉 이게 왜 안 되는지를 갖다 이해를 하면서 어떤 문법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내가 이 부분에서 이해를 못한 부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만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기본적인 에세이들이 시작할 때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먼저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 아주 간단하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어는 워드 스마트. 원, 영어로 된 거. 그쵸? 그 다음에 예문을 읽으세요. 그쵸? 두 번째, 리딩은 SAT Old Passage. 그쵸? 세 번째, 공부할 때는 오답 노트. 딴 거 없어요. 진짜로. 이게 뭐 이제 기초반인데 제가 이제 내일 고급반도 할 거거든요. 고급반도 솔직히 똑같은 소리예요. 니네 단어 워해 워드 스마트 원해. 그냥 무조건. 어, 독해 약해 SAT 올드 패시지에. 문법 약해 오답 노트에. 끝이에요. 요것만 지켜나가면 실제로 SAT 같은 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유저블한 점수가 유저블 스코어는 about 145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effective한 점수는 미니멈이 한 1500점수 정도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1450이 실제로 그만큼 만만하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 1400, 뭐 1430점이다, 1400이다, 뭐 이 정도 점수대가 있으면 보통 저는 일단은 SAT를 갖다 리콰이어는 학교는 일단은 못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제를 깔고 들어가요.
네. 이 점수는 안 받아주거든요. 예, 그래서 SAT 옵셔널이나 또는 SAT가 필요 없는 SAT는 버리고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요 정도 점수를 갖다가 가지는 게 이분적으로 목표가 되는 것이고 최소한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요게 이제 타겟이죠. 그렇죠? 요거 타겟하는 거 사실은 방법론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하지만 이걸 갖다 얼마큼 꾸준하게 컨시스턴트하게 하고 그만큼 다음에 어떻게 내가 파운데이션을 쌓아놨느냐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 세 가지만 이제 명심을 하면 학생들이면 이제 충분하게 SAT 같은 건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1시간 정도 시간이라서 이제 이게 굉장히 빡빡하네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거 워드 스마트 그다음에 SAT 올드 패시지 그다음에 오답 노트 요 세 가지만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면 그러면은 충분하게 내가 원하는 SAT 점수는 할 수가 있어요. 요 세 가지 버릇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SAT는 1년 안에 충분하게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오늘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